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티그입니다. 구독자 1만 명 되면 그때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은 조금 늦었죠.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상가 하나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노심초사 SBS 비즈 기사가 되겠고요. 제 나이 또래 혹은 60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상가란 그 임대료를 받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공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요새 자영업자들도 5년 내 파산하는 게 굉장히 높고 또 지방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임대 나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공실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나 큰 상가 투자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경매로 상가를 사시거나 본인이 그래서 운영하시거나 또는 상가를 짓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1층에 몇 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투자하는 형식은 모를까 기존에 분양받는 특히 테마상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뉴스인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남는 게 없어요. 건설사들 망연자실. 1년 만에 26%가 분양가가 뛰었다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공사 현장도 지금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지금 줄다리기가 있고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 또는 일반 청약자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경기 그 부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환율도 있잖아요. 따라서 25년도에 분양 받으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인플레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 빨리 받는 게 분양을 빨리 받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3.34%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철근 같은 경우도 시멘트, 목재 같은 경우도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갔을 때는 결국 공사비가 오른다. 시공비가. 그래서 건설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던 준신축을 구입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추 1구역 아파트 공사 재개에 조합원 증액 불가 반발.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공사가 중단됐다가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죠. 시공사가 원가 인상 이후로 880억 요구하는데 집행부, 조합장이 총회도 없이 비용 올렸다. 그래서 기약 위반 주장하고 조합장 해임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일반 분양자만 제가 보기에는 골탕 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여기에 대한 입주를 생각을 해서 플랜을 짜놨는데 아무래도 조금 양측의 그 입장이 워낙 대립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 분담금이 그 예상으로 한 1억 정도 한 세대당 조합원 세대당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증액이 되면 됐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7천만 원 비명 그리고 초대박 환호 송도에 무슨 일이 수천만 원 마피가 나는 그 송도 신도시 609가 되겠고 또 흥행 대박이 송도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바다 인접 송도 럭서 오션 A큐브 마피 7천만 원까지 나왔고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연대 인근도 무피 속출한데 옛 송도 레미안 센트리폴은 어쨌든 초대박 환호했다. 그래서 경쟁률이 무지 높았죠.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송도 609죠. 그래서 여기 1, 2가 힐스테이트 송도 4차하고 송도 럭스 오션 SK 뷰인데 여기 이제 마피가 나왔고 또 이쪽에 3번 같은 경우는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너블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 3블럭은 굉장히 흥행이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구도심이고요. 옥년동이고 여기는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마피가 나왔고 또 그 입지에서
이 상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뭐 학교 하나 있고 뭐 단지내 상가 있지. 아무래도 이 609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1209 쪽으로 나와야 되고 이 1109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509나 뭐 709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마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기반시설이 갖춰진다 그러면 해소될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마피가 났을 때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언젠 넓은 게 좋다더니 고물가 고금리 직격탄 맞았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소형 아파트 인기, 중대형 시들, 서울 청약시장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등 중대형 평형 매력 더 감소할 가능성 크다. 서울 같은 경우 그 중대형 평형 8.5제곱미터 이상은 계약률이 60%인 반면에 5구 이하 소형 평형은 분양 시작 3일 만에 전세대가 완판됐다. 이거는 계약 그 분양 같은 경우도 인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풀도 5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84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티유셀 7단지가 분양하는데 물론 이제 5구하고 84하고 평면 차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5구 평면이 타워형이 아니라 판상형에 포베이가 나온다 그러면 5구 쪽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앞으로 트렌드를 반영해서도. 그래서 혹시나 인천에서도 이렇게 분양 받으실 때 인구 구조가 변화되잖아요. 따라서 5구형이 앞으로는 84보다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칭 용마루 초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설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년 9월에 특수 1학급 포함해서 총 31학군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5번까지 있죠. 원도심학교 교육 개선 필요성 및 적정성 인정 그랬습니다. 뭐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있었는지 아마 뭐 입주자 대표회의들 용현자의 크레스트 인근에 또 국회의원 뭐 구의원 포함해서 인천교육청까지 나서서 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용현자의 크레스트가 용현 SK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용마루 초등학교 부지고 여기에 단설 유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현 자이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품화로서 완성되고요. 또 여기에 그 인천대로 옹벽이 철거되면 이제 용현 5동하고 2동하고 이어지고 향후에 가자 송도선이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추후에 감안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인천부동산 주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